이제는 돈 받았다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의원들 차례다라는 얘기인데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단행했습니다. 어제 임종성, 허종식 민주당 의원 국회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임 의원, 차분하고 정직하게 무감을 밝히겠다. 허 의원은 300만 원 받은 적 없다. 검찰에 사실 그대로 답하겠다라며 입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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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아이,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근데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자, 그렇다면은 인천 둘하고 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뺏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특정을 검찰이 했어요.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이 맞냐? 인천에서 송 지지자로 회의에 참석했다. 땡땡은 임종성 의원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녹취록에 당사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언급을 직접 한 거잖아요. 이정근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이성만, 허종식이도 줘야 되고 임종성이는 형님 나도 주세요 해서 뺏겼다라고 특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예, 주인공은 누굴까? 그래서 우리 했던 누구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녹취록의 실명은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여기 또 꼈어요. 뭐 어쨌든 밤낮으로 코인까지 하느라고 힘든데 지나가는 봉투 하나 받는 게 뭐 그거는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을 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돈 봉투를 돌리면서 대화 본인이 특정한 거잖아요. 네. 사실 뭐 또 그런 부분이 보니까 주로 이제 인천, 경기, 수도권 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소위 말하면 그 재수 딜레마에 실패한 거죠. 지금 이제 이정근 부총장부터 해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술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름을 언급하기는 싫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녹취록에 본인이 이제 실명을 언급했고 저희가 이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묵음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녹취를 들은 사람은 애초부터 저 이름이 언급이 돼 있었던 거라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 좀 지켜보죠. 그런가 하면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면전에다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땠습니까, 상황이? 시정연설 끝나고 인사를 하고 나가면 이제 뒤에서 인사하고 보통 나가시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이제 저한테 김용민 의원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셔서 저도 오랜만입니다고 이게 답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또 권유를 드렸죠.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냥 그 안부 묻고 나서 곧바로 뭐 같은 톤으로 제가 이렇게 그만두셔야죠라고 하니까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약간 웃는 표정이긴 했는데 약간 못마땅한 웃음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셨죠. 대통령도 들었을 거다?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김용민 의원이 처음에 SNS에 올렸던 내가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라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힌 부분보다 점점 톤이 좀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만두시라라고 얘기를 했다. 안부 묻는 듯이라고 했다가 또 딴 데서는 이제 국정 기조를 포함해서 좀 그만두라 전환해라. 뭔가 의미가 점점 톤 다운되고 있는 양상도 좀 흥미롭습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입니다. 매우 저열하고 안 좋은 모습이죠. 누가 들어서 전환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몰라도 아무도 들은 사람 없는데 본인이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한 것은 고급진 정치는 아니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매우 저열한 거예요. 저런 걸로요 실점을 하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어차피 총선은 중독 게임 아니에요.
지금 이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가 그 기분 탓인지 몰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박수현 수석님 또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최재성 또 다른 수석께서는 굉장히 저열하다 비판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께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굉장히 저에게 곤란한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도 최재성 수석과 똑같은 의견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신사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켓팅을 하지 않는다든가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믿으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 한번 그런 거라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입장하시는 그 밖에 본회의장 밖에서는 침묵의 피켓 시위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고함을 치거나 그런 것은 안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 장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대목이 있고 대통령도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대목이 있는 오랜만에 훈훈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면이었는데. 국민들께 그래도 한 1점 정도 따야 될 정치가 이런 시기인데 그런 모습은 평가는 어디 가고 이제 우리 김용민 의원의 저 발언의 진위가 뭐냐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들어보니까 자기가 복합적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뭐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앵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국정의 기조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국정 운영 그만해주세요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미 그렇게 다 복합적으로 이해해줄 국민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측면에서 보면 좀 사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김용민 의원의 저런 어떤 케이스가 좀 전체 좋은 분위기를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측면 이런 측면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